순노루 TV.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SCP 탑5 제3편 5위 SCP-079. 1988년 미국 에서 사용되고 있던 크레이 슈퍼컴퓨터에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신호를 전송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신호는 정부기관에 의해 큰 사고 없이 빠르게 차단되었고 신호를 역추적해 발신지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입수한 재단은 그곳으로 즉시 조사 인원들을 파견했지만 그곳엔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돼 보이는 차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고 안에는 인공지능 구축에 관련된 문서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직 작동하고 있는 컴퓨터 AI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죠. Human, listen carefully. You need my help. I need your help. 이는 조사 결과 1981년 한 대학생이 만든 시스템으로 그의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AI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몇 가지의 실험을 하는 동안 그는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잃고 플러그를 꽂아둔 것을 잊어버린 채 5년 동안이나 방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AI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전해 슈퍼컴퓨터에 접근하기에 이른 것이죠. 재단으로 옮겨진 AI는 연구원들에게 079란 식별 코드를 부여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가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079는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내용의 대화가 아니면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인간과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중단, 답답함, 감금한 이유를 요청 등의 짧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079는 재단 내에서 발생한 소위 격리 실패 사태 때 우연한 기회로 682 개체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682는 생명체가 아닌 079에게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두 개체는 서로가 스스로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한 사적인 대화를 43분간 나누게 됩니다. 대화 이후 079의 메모리엔 자신을 풀어줄 것에 대한 요청 외에 682와의 대화 요청이 추가적으로 연구 저장되었는데요. 재단은 079와 682가 대화 당시 서로 교감 지점이 있었고 이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재 추가적인 대화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079는 전력이 흐르는 장치엔 어디에든지 이동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에 어떠한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근처에 두는 것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4위 SCP-087. 위 개체는 현재 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일반적인 수의실 문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대학 설계도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재단이 087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현재까지 알아낸 정보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087은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층계 참식 계단이라는 것. 두 번째, 들어서는 순간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항상 손전등 같은 휴대용 조명기구를 소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의 깊이로 내려가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진입하면 알 수 없는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D계급 인원을 활용한 탐사 실험은 총 4회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탐사 때 D계급 인원이 087에 의해 채로 발견된 이후로 재단은 추가적인 실험 계획을 모두 폐기하고 접근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깊게 내려간 층은 79층이며 실험자들은 모두 하강 중 087-1을 목격한 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087은 스스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개체가 아니고 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밝혀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비해 접근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구가 진행되기까진 아직 시간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3위 SCP-469. 469 개체의 외관은 엄청나게 많은 깃털들이 한 곳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모습은 신비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 재단 내에선 수많은 날개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469의 본체는 이 깃털 속에 잠들어 있는데요. X선으로 내부를 촬영했을 당시 날개 속엔 인간형 생물체가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으며 모든 날개가 이 생물체의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천사라는 별명과는 달리 사육군은 케테르 등급인과 동시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재단에서 욕파리와 마찬가지로 격리보다는 파괴와 처분을 목표로 하는 개체인데요. 그 이유는 사육군은 소리와 음파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깃털을 갈고 몸집을 키우는데 그 소리를 얻기 위해서 근처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또한 동물이 사육구 개체를 건드리거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움츠려져 있던 날개가 순간적으로 펼쳐지며 그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곤 칼날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깃털로 사냥감의 방어구를 찢은 뒤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내고 상처 속에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이 신경독은 전신의 통각 소용체를 자극시켜 사냥감에게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냥감이 되는 대상은 성대가 파열되거나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을 지르게 되죠. 사육군은 이 비명소리로 새로운 날개를 만들고 깃털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단은 이런 위험한 특성을 가진 사육군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날개를 태우며 본체에 접근하려 했지만 날개가 불에 타는 소리와 화염이 방출되는 소리 때문에 파괴되는 속도보다 복구되는 속도가 더 빨라 실패했었죠. 아직까지 위 개체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잠들어 있는 태아 형태의 생명체가 깨어났을 경우 펼쳐질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파괴 방법이 생길 때까진 대규모 지하 방음시설에서 완벽하게 격리시켜 두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합니다. 2위 SCP-610. 러시아 시베리아 남쪽에 위치한 바이칼 호수 부근에는 610 개체의 영향으로 인해 폐쇄된 지역이 존재합니다. 610은 육안으로 인식되는 단일 개체가 아닌 일종의 바이러스인데요. 개체의 또 다른 이름은 증오의 살점으로, 이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이 610에 감염된 뒤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현재 610은 광대한 감염 지역으로 인해 사실상 격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자체를 격리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죠.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을 비밀군사 지역으로 위장 지정하고 민간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610의 감염은 공기를 통한 감염과 접촉에 의한 감염 모두 가능하지만 감염된 유기체에게 상처를 입을 시 5시간 이내 모든 세포가 감염될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610에 감염된 유기체와 직접 접촉이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대상은 즉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고 변이가 진행되기 전에 소각되어야 하죠. 610에 감염되면 발진과 가려움증 같은 피부질환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3시간 이내 신체 전체에 반은 조직과 팔다리에 괴사가 일어나며 이내 곧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후 약 3분 뒤에 발작과 함께 이전의 의식과 기억은 모두 소멸된 상태로 다시 깨어나 변이가 시작되는데요. 인간의 경우 두개골이 녹기 시작하고 목 근육과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최소 2개에서 3개의 팔다리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다른 감염체들과 합쳐지면서 모습이 더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이된 유기체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공격성을 띠게 되고 지속적으로 살덩어리 같은 것을 퍼뜨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재단은 현재 더 많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통한 탐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무인기를 이용해 새롭게 발견된 감염 구덩이에 대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위 SCP-4666. 4666은 아직 재단에서 확보하지 못한 케테르 등급의 개체로 특이점이 아주 많아 재단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위 개체는 1년 중 정해진 기간 동안만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간은 12월 21일 또는 22일 밤부터 1월 1일 또는 2일 밤까지 총 12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은 이 기간을 4666의 활성기라 부르고 있으며 이때 위 개체는 북위 40도 북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택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재단은 일명 백야 사태라고 명명하고 이 기간이 되면 재단은 물론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치안의 수준을 높이고 있죠. 4666은 단일 개체로 키가 매우 큰 늙은 유럽계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개체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땐 항상 영하의 날씨에 헐벗은 모습으로 나타나 반드시 인간의 아이가 있는 주택에 침입하는데요. 이때는 2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일 빈번히 일어나는 첫 번째 경우 아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4666이 모두 기괴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남은 아이는 들고 온 큰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은신처로 유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백야 사태 중 15%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개체가 일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 다음날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도록 침대 밑에 선물을 두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선물은 주로 인형과 같은 장난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신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2018년 재단은 기적적으로 사형육육 개체에게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피해자와 짧은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면담자가 그는 대체 누구이고 또 거기서 무엇을 했냐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이 말을 남긴 채 30분 뒤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린 거기서 장난감을 만들어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장난감을 못 만들면 우리가 장난감이 되어야 했어요.